서울의 외곽,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 미지는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12살, 이제 막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친 미지는 언제나 활발하고 밝은 아이였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친구들과 놀고 집에 와서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곤 했다. 그러나 그날 미지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미지는 오후 내내 배가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혼자서 이를 참았다. 뱃속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녀의 작은 몸은 그 고통을 견디기에는 너무나 약해 보였다. 그러나 미지는 여느 때처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무엇보다도 그 고통을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웠다. 미지는 아직 어린 아이였지만 세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그녀를 괴롭혔다. 그렇게 한참을 견디던 미지는 결국 무언가를 결심한 듯 일어나 고통을 참으며 엄마를 찾았다. 엄마는 미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동자는 피곤함에 가득 차 있었다. 미지야,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엄마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지는 그제서야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미지는 그때까지도 고통을 참으며 말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젠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은 깊어만 갔다. 엄마는 당황하며 미지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서울의 한 유명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미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병원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그녀는 차마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했다. 그녀의 어린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엄마는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 고통은 미지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미지는 드디어 진료를 받게 되었다. 한 명의 경험 많은 산부인과 의사인 한 박사가 미지를 진찰했다. 한 박사는 미지의 증상을 살펴본 후 의아해하며 여러 번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한 박사는 당혹스러워하며 말을 이어갔다. 이 아이는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한 박사는 믿을 수 어디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12살 된 아이가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리가 아직 없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심지어 충격을 감추기 어려웠다. 의사로서 프로페셔널하게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도 그는 인간으로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과 무력감을 어찌할 수 없었다. 미지야, 괜찮아.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한 박사는 애써 미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미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땅에 떨궈 버렸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그녀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작은 손은 떨리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때 미지는 느껴졌다. 그 깊은 고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처한 상황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병원의 차가운 벽은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 그저 묵묵히 견뎌야만 했던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미지는 작은 목소리로 하나의 결심을 했다. 엄마에게 말할 수 없어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지는 마음속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그녀의 마음을 뒤흔든 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미지는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이 사건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은 아직 너무 이른 나이에 모든 것을 바꿔버릴 만큼 무거운 것이었다. 그날 이후 미지는 혼자서 세상과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나지 않은 채 어느 누구도 그녀의 눈물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은 채 살아가야만 했다. 한 박사는 미지를 진찰한 후 다시 한번 그녀의 증상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가 본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12살에 불과한 소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의사의 머릿속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미지의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 한 박사는 조용히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다. 그는 오랜 경력에 비추어 본인의 능력을 믿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너무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일처럼 느껴졌다. 그가 의사로서 겪어본 가장 큰 충격 중 하나였다. 이 아이는 아직 어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한 박사는 의식적으로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저 미지의 아픔이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질문들이 그를 괴롭혔다. 한 박사는 다시 미지의 병실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지는 아직도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미지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은 누가 보아도 명백했다. 미지야, 한 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거야. 네가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야. 그러나 미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한 박사의 말을 받아들이려는 듯 아무런 표정도 없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은 그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할 것처럼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보였다. 그저 눈빛이 공허하고 고요한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 박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미지의 어린 마음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그 고통이 너무나 깊고 미지가 얼마나 무겁게 그것을 짊어지고 있는지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한 박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다 동원했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그 누구도 그 고통을 치료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미지야, 한 박사는 다시 말문을 열었다. 너의 용기, 나는 정말 대단하게 생각해. 네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 미지는 고개를 조금 들어 한 박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멀리 떨어진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한 박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한 박사는 그런 미지를 보며 마음속에서 큰 슬픔을 느꼈다. 이 어린 소녀가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깊이 갉아먹는 아픔이었다. 너는 정말 강한 아이야. 한 박사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할 시간이라고 생각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든지 함께 하겠다. 우리는 너의 편이야. 미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멀리 있는 듯했다. 그러나 한 박사는 느꼈다. 미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아직 남아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여전히 살아가려는 의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은 그 어떤 말로도 풀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빛을 잃고 있었다. 한 박사는 미지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네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 너의 선택이 어떤 것이든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미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진정 그녀에게 위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고뇌는 너무나 복잡하고 그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한 박사는 다시 한번 느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미지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박사는 미지를 한 번 더 돌아보며 나가려고 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미지는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그 고통의 시간을 홀로 견뎌야 할 자신을 떠올리며 그녀는 더욱 외로워졌다. 미지는 병원에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빛은 공허함에 가득 차 있었다. 한 박사는 미지가 내내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이 소녀가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한 박사는 미지를 다시 한번 찾아갔다. 그는 미지가 비로소 말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미지야,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만약 너가 준비됐다면 무엇이든 말해줘. 나는 네 편이니까.
미지는 고개를 살짝 들어 한 박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한 박사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고통을 읽을 수 있었다. 미지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미지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려서 한 박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아저씨, 제 아빠, 제 아빠가 저에게 그런 일을 했어요. 한 박사는 미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 고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미지의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무슨 일이었니? 미지야, 좀 더 자세히 말해줘. 괜찮아.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어. 한 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지는 잠시 눈을 감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다. 그날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 끔찍한 악몽처럼 되새겨졌다. 저희 집은 항상 가난했어요. 아빠는 가끔 술을 마시고 엄마는 일을 하러 나가셔서 집에 잘 없었죠. 아빠는 저에게 자주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서운 꿈처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이 그렇게 됐어요. 한 박사는 말문이 막혔다. 그가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었다. 미지는 말을 더듬으며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다. 아빠가 항상 저를 혼자 두고 술에 취해 들어오면 저는 도망갈 수 없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아빠한테 미움을 받을까봐. 그래서 결국 그 일들이 반복됐어요. 미지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그 일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저는 그저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저도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한 박사는 몸이 굳어졌다. 아무리 의사로서 차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그는 전혀 그럴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 치솟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그를 압도했다. 미지의 어린 나이에 그 끔찍한 현실이 어떤 감정으로 다가왔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미지야, 정말 미안해. 네가 그런 일을 겪어야 했다니. 네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낸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한 박사는 말하면서도 자신이 미지에게 제대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미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그 고통은 아직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빠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그녀에게 그 모든 기억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졌다.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요. 아무도 제게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미지는 마지막으로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그 순간 한 박사는 미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미지야,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널 지켜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끝까지 싸울 자격이 있어. 미지는 그의 손을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한 박사의 말 속에서 희망의 빛을 느꼈다. 그 빛은 비록 작고 약해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존재처럼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미지는 속삭이듯 말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겠죠? 그렇다 미지야. 네가 느끼는 고통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한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미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다. 비록 그것이 불완전하고 모호할지라도 그것은 그녀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주었다. 그 후 미지는 여전히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미지는 진료실에서 돌아온 후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 고독하게 앉아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한 박사의 말에 잠시 안도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 위로가 그리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운 공허함이 가득 차 있었고 그 공허함은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었다. 차가운 병원 벽은 그저 외로움만을 키우는 듯했다. 한 박사는 미지가 그런 상태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지만 미지처럼 어린아이가 이렇게 큰 상처를 입은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는 한동안 미지를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직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다.
그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닌 미지의 마음 깊은 곳을 찢어놓은 상처였다. 한 박사는 다시 미지에게 다가갔다. 이번엔 그저 의사로서의 태도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녀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지야, 괜찮아. 너는 정말 강한 아이야?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미지에게 앉을 자리를 권했다. 미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한 박사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여전히 멀고 냉담했지만 한 박사는 그 속에서 조금씩 다가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미지야, 네가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전혀 상상할 수 없어. 하지만 네가 말한 대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너를 도울 수 있어. 한 박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미지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 어떤 말로도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에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주고 싶었다. 미지는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녀는 한 박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위로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지는 고백하듯 물었다. 그 질문은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한 박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 질문을 되새겼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미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지만 그 힘이 그녀에게 충분히 전달될지 확신이 없었다. 미지야,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약속할게.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그리고 너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 한 박사는 진심으로 미지를 위로하며 말했다. 그의 말은 그 어떤 약속보다도 깊은 신뢰와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 순간 미지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한 박사의 말 속에서 위로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위로가 그녀의 아픔을 완전히 덮을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는 그 말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듯했다. 정말요? 제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미지는 속삭이듯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희망의 작은 빛이 깃들어 있었다. 한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미지야. 네가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찾을 거야. 중요한 건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야. 우리 모두 네 곁에 있어. 미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 눈빛 속에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한 박사는 미지가 겪고 있는 고통이 쉽게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미지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녀가 삶에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미지에게 힘을 주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병실의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미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여전히 많은 것을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한 박사의 말처럼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한 박사였다. 비록 그 어떤 말로도 그녀의 아픔을 모두 덮을 수는 없지만 그녀는 이제 조금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미지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많은 고통이 묻어 있었지만 한 박사는 그 속에서 조금씩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다. 네가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너의 곁에 있을 거야. 우리는 함께 할 거니까. 미지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그녀는 창문 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작은 방은 고요하고 차가웠다. 바람이 살짝 불어오며 창문을 흔들었지만 그 바람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도 달래주지 못했다. 미지는 여전히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몸은 피로하고 지쳐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왜 나는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미지는 속으로 되뇌었다.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외롭고 두려운 걸까?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고통과 절망은 그녀의 나이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 미지의 가족은 사랑과 보호가 있어야 할 곳이었지만 그곳은 이제 그녀에게는 편안한 안식처가 아닌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곳으로 변해 있었다. 엄마는 미지의 아픔을
눈치채지 못한 채 바쁘게 일에 몰두하며 집을 떠나 있거나 미지를 돌봐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아빠는 그저 술에 취해 집을 떠나지 않았고 미지는 그로 인해 점점 더 고독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날 밤 미지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엄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미지에게 다가갔다. 미지야,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괜찮아? 엄마가 더 잘 돌봐줄게.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지를 바라보며 말했지만 미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엄마, 사실 졌지 아빠가? 미지는 그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도 두려웠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아빠를 향한 두려움, 엄마에게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그녀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결국 미지는 그 말을 끝내 꺼내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미지의 눈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제서야 미지의 얼굴에 뭔가 깊은 슬픔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슬픔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녀는 미지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다. 미지야, 왜 말을 하지 않니?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괜찮아. 그 말에 미지는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느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 엄마는 절대로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미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엄마가 아무리 자신을 위로하려 해도 그 위로가 그녀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미지는 점점 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갔다. 그녀는 여전히 그 상처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다. 한편 문제인의 미지의 아빠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고 그의 존재는 미지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였다. 미지는 그가 들어오는 소리에 마치 전쟁이 시작되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다. 아빠는 언제나 자신에게 가혹하고 냉정했으며 그로 인해 그녀는 그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다. 엄마, 제발 아빠에게 말하지 마요. 미지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미지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도 미지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미지를 안아주었지만 그 안아줌이 얼마나 미지를 위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날 밤 미지는 다시 한번 혼자서 침대에 누웠다. 그 고요한 방 속에서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모든 아픔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아마도 그녀가 한 번도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던 고백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고통 속에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미지는 이제 더 이상 그 아픔을 혼자서 견딜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혼자였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의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미지가 여전히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지는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수많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동안 감춰왔던 고통,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아픔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미지의 마음속에는 무겁고 차가운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미지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작은 빛들이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빛은 미지의 아픔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부모님과의 관계에 그리고 그동안 겪어온 고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에게 말할 용기도 없었고 아빠와 마주할 용기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홀로 그 어두운 방에서 모든 것을 감추고 있었다. 미지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더 이상 그 고통을 견디기엔 너무 힘든 상태였다. 하지만 또 다른 희망이 없다는 사실에 그녀는 점점 더 두려워졌다. 미지는 속으로 이 모든 일이 끝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님을 믿을 수 없다는 느낌에 휩싸여 있었다.
가족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그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곳처럼 느껴졌다. 그때 미지의 전화가 울려왔다. 엄마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미지야, 어디 있어? 괜찮아. 엄마가 다시 집에 갈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미지는 잠시 말을 삼켰다. 그녀는 엄마의 말에 마음이 약간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 말이 너무나도 거짓된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었다. 엄마. 미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말에 깜짝 놀랐다. 미지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지는 다시 고개를 떨구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미처 다 털어내지 못한 고통 속에 갇혀 있었다. 엄마, 그게 저... 미지는 다시 말을 꺼내려 했지만 결국 말을 멈췄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그 고통을 떠안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갈라지고 있었다.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 미지는 그저 침대에 누워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 눈 속에서 그녀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잠시 동안 흐려지듯 사라졌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잠깐의 순간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미지는 다시 일어났다. 눈물이 흐른 자리에 조금씩 맑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비록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미지는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미지에게는 남아 있었다. 그 밤 미지는 창밖의 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의 앞에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제 조금씩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길이 어떤 것이든 미지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어보았다. 그녀는 이제 그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려는 작은 용기를 찾았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답니다. 미지가 정말로 그 아픔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아픔 속에서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미지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랐다.